안녕하세요. 어이구. 뭐 이게 일단 좀 느낌 자체가 청년 사업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약간 청년 사업가 같은 느낌 나요. 앉으시죠. 자,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세계 최초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 불가사리의 진심인 스테크 양승찬 대표입니다.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네네.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존의 제설제들이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심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제설제는 이제 염화칼슘. 네, 이게 이제 뭐 그렇죠. 대표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염화칼슘이 워낙 좀 차량 하부 부식이라든지 맞아요. 뭐 혹은 콘크리트 파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오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눈을 잘 녹게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로를 파손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 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경제적인 그런 친환경 제설제를 오히려 또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잘 몰랐어요, 저는. 네네. 그럼 불가사리를 말려서 네네네. 그걸 그냥 갈아서 아닙니다. 저는 대체 아이 뭐 자기야. 그렇게 쉬운 거 불가사리 뭐. 아니, 혹시 몰라서 그냥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삶아서 아니면 뭐 아닙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게 채소 같은 거 말리는 거 기계 있거든요. 거기다가 네네네. 불가사리 넣어서 말려서 네네네. 썰어서 갈아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네. 약간 지금 제가 눈빛에서 이거 이거 어디서부터 이분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불가사리의 뼈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에 있는 그 뼈 조각을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고요. 해가지고? 네, 뼈 조각이 이제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다공성 구조체거든요. 네네네. 탄산칼슘. 네네네. 네, 다공성 구조체. 네. 염화칼슘이잖아. 그러니까 염화칼슘. 다릅니다. 네, 달라요? 네. 같은 칼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네네네. 삐지다 진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다공성이죠, 다공성. 네네네, 다공성.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뽑아내는 거죠. 이제 추출을 해서. 그게 기술이네. 네, 일단 그것도 기술이고. 네. 뼈 조각을 살을 발라내요? 야 근데 약간 명절에 대학교 다니는 형 와가지고 네. 사촌 형한테 막 이거저거 그죠. 조카들이. 삼촌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그 살을 이렇게 녹여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케이 이제 좀 쉬워요. 네네네. 불가사리 살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뼈 조각을 이제 채취하는 거군요. 네네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불가사리에서 나오는 그 다공성 구조체가 염화이온이라는 거를 흡착을 할 수 있는데 그 염화이온이 사실 제설제 환경 오염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식이라든지 뭐 식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염화이온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 염화이온을 우리가 흡착하면 제설제의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었고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거보다 이게 불가사리가 사실 어민분들께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불가사리가 국내 양식업에만 연간 일으키는 피해가 거의 수천억 단위.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불가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위는 듬성듬성 맨살을 드러냈고 바다 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가사리는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으로 어패류와 산호초를 잡아먹으며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적 생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나 수협 차원에서 이제 매년 많게는 3,600톤씩 불가사리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매한다는 걸 조금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워낙 이제 이걸 처리하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여야 되고 원래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은 그냥 어망에 딸려오는 불가사리 그냥 다시 바다에 버리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수협한테 팔고 저희는 그걸 이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는 사실 이 불가사리를 또 소각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네. 또 비용이 들죠. 네, 또 비용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제설제 재료를 무상으로 받아서 네네네네. 근데 그 제설제는 판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회사가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실제로 저도 창업을 하고 거의 1년 동안은 아예 월급을 받지 않았었고 굉장히 좀 자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거의 제가 매일같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책상에서 지금 우리 회사 통장 잔고부터 나갈 돈 이런 것들에서 이게 언제 쇼티지가 날지를 매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배운 거죠. 네. 그거를 급하게 좀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꾸고 다닌 상황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가다 이제 회사 직원의 지인분까지 저희가 이제 또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야, 근데 그 직원분도 누구신지 참 대단하네. 내 돈도 아니고 내 친구의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회사에? 아, 그렇죠. 지금도 네, 저희 회사의 거의 터줏대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 승진 많이 하죠? 일단 해외 영업 팀장으로 지금 내 친구의 돈을 빌려서 회사를 지금 살렸는데. 그러니까 워낙 저희 회사에 대한 애착과 확신이 있는 분이라서. 와. 네. 아, 그럼 이번에 올해 좀 사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불가사리 제설제가 좀 많이 좀 나갔나요, 어떤가요? 네, 그래도 전체 합쳐서 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불가사리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불가사리요? 네. 생각보다 냄새가 되게 심하다는 것도 알고. 어떤 냄새가 납니까, 불가사리는? 보통 불가사리가 그 상했을 때 냄새를 맡아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맞아요. 바다에서 그냥 불가사리를 보관할 네. 테니까. 진짜 너무 웃긴다. 불가사리가 상했을 때 냄새는 그 냄새가 고약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냄새가 아프다는 느낌입니다. 냄새 통증이 와요. 냄새인데 아파요? 아 정말. 이런데 아프구나. 아, 그래요. 거짓말. 아 진짜로 통증이 와요. 불가사리가 살아있는 거 생물을 만지면 위험합니까? 호주에 이제 COT라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악마 불가사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1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크고. 1m가 넘어요? 네네네. 굉장히 크고 이제 막 가시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독 같은 게 있어서 네,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혹시 이제 불가사리는 식용은 불가능합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가사리를 먹지는 않고요. 근데 먹는 국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중국에서. 그래. 네네네. 중국에서는 불가사리를 먹죠. 봤어요. 그래 양념에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우리 말씀 나온 김에 또 공대생이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네요. 우리 공대생 질문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부터 제가 공대 화학 이쪽에 네. 딱 이과 스타일이시니까 우리 유퀴즈의 스테디 질문을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으면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예, 그냥 편하게. 네, 아니, 뭐 공식 질문이라기보다 네, 네. 우리가 그냥 뭐 눈이 녹으면 가볍게 그냥 눈이 그냥 뭐 녹으면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떠오르는 생각을? 물과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남아 있겠죠. 눈이 녹으면 물과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남아 있겠죠. 저는 약간 이제 문과 쪽이라서 뭐 네. 눈이 녹으면 뭐 봄이 오지 않을까요?라든가 별이 빛나는 이유는 나 길 잃지 말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하게. 네. 공대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요?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네.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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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만나뵐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떠들 사람 유재석, 불참할 사람 양세호 양세호. 이 뭐예요? 아이 직원이 아침에 장난친다고 저 네, 유퀴즈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가깝게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여기 좀 이게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뭐, 요 시원하죠? 책상 밑으로 어깨를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죠. 시원해요 여기 좀. 저도 견갑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시원해. 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 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예. 전공이 맞죠? 과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잖아요. 예, 예. 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네네.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저거 뭐라고 써? 뭐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 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2번 씻고 그다음에 오븐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요.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예.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그러니까 11 예.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동위 원소 분석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회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 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것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네.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의사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 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네. 한 명은 약사가 되고 한 명은 이제 제대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대박 나면은 코로나19 딱 잡으면 끝인데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밌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빔더블을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빔더블을 못 모니까. 저기 과학이. 지금 계속 이거 들으니까 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예, 이제는 국산 살라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아, 즐거워. 네.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네.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예, 예. 어쨌든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약간 좀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또 좀 딱 있으니까 편안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강도가 예. 현명이 형 아까 이걸 한 번 볼 때 한 3-4시간씩 보거든요. 이걸요? 와. 계속 밝은 데서 한올 딸 때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눈이 좀 빨리 필요해지고 건조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네네네네. 요즘 많이 줄었는데 부산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딱 왔죠. 오, 혈액만 한 12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 연휴 기간 사이에. 네. 아. 지금은 기계가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지금보다 안 좋거든요. 4일 밤낮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액도 여기서 해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 측정 거부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뽑잖아요. 예. 그럼 그게 걸리는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자기야, 그걸로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셉 침착해. 혹시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셉 침착해. 당황하지 마. 아, 네, 맞죠? 여기 맞죠, 원주? 맞지. 네. 그러면 걱정이 되죠. 예.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네.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예.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네.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아이고, 접어서.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 궁금해 하시니까 예. 여기 보일 거라 여기 생각하는데. 있네요. 예, 예.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아,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아, 얼마 여기-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요. 1,900만 원 주더라고요. 아,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구경 한번 했죠. 좀 그렇긴 예, 하네. 예. 봉급은 근데 그래 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아, 소문 안 근데-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어.